안녕하십니까? 매년 명절마다 혹은 선거철마다 뉴스에 나오는 곳,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겪은 일 기억하시죠?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더니 사장님이 동의도 없이 고기를 더 얹고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그 사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영상 하나가 지금 전통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도 저러냐, 이래서 안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상인 한 명의 바가지 상술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려 합니다. 20년간 퍼부은 천문학적인 세금,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으며 왜 전통시장은 망해가는 듯하면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지, 그 뒤에 숨겨진 정치와 경제의 카르텔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1. 시장 내부의 전쟁 건물주 vs 노점상. 먼저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시장 분위기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광장시장 같은 곳은 구조가 참 묘합니다. 가운데 번듯한 건물형 상점이 있고 그 주변을 노점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죠. 이번 순대 논란 바로 노점에서 터졌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건물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잘못은 노점이 했는데 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냐는 겁니다. 물론 건물 상점이라고 해서 100% 깨끗했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 해물박스 옆에서 양치질하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점 상인들의 항변에는 뼈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영업 정지에 폐업까지 당한다.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고 장사하니까. 그런데 노점은? 과태료 조금 내면 끝 아니냐.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공간에서 장사하지만 적용되는 법도 책임의 무게도 다릅니다. 이 불공정한 구조가 시장 내부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청년들이 전통시장을 손절한 진짜 이유. 더 큰 문제는 밖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특히 청년층의 인식입니다. 요즘 2030 세대는 시장을 뉴스가 아닌 유튜브나 인스타로 배웁니다. 적나라한 위생상태, 불친절, 카드 거부, 영상으로 박제되어 퍼져나가죠.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이유, 단순히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나는 100원 하나 아끼려고 최저가 검색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경쟁하는데 왜 저기는 카드도 안 받고 위생도 엉망인데 규제도 안 받고 심지어 내 세금으로 지원금까지 받지? 전통시장은 싸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양은 적고 가격은 비싼데 현금만 강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통시장은 정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불공정한 곳으로 비칠 뿐입니다. 손님은 줄고 이미지는 나락으로 갔고 경쟁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통시장은 끈질기게 버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첫째, 비용의 마법입니다. 임대료가 매우 낮거나 자가인 경우가 많고 직원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니 인건비가 0원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영업자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둘째, 대안의 부재입니다. 시장을 지키는 상인 대부분은 고령입니다. 이분들에게 시장은 사업장이 아니라 생활터전입니다.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적게 벌더라도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결정적인 요인, 바로 세금입니다. 4. 20년간 쏟아부은 세금의 역설. 2000년대 초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 그때부터 지난 20여 년간 시설 현대화다 뭐다 해서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지붕 씌워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바닥 깔아줬죠. 활용점정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10% 할인해서 팔아줄 테니 제발 시장 가서 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품권 누가 가장 많이 샀을까요? 일반 시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공무원과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이 들어갑니다. 실적 채우려고 억지로 사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복지 포인트로 뿌립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이걸로 줬다는 뉴스까지 나왔었죠. 이건 정상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만든 강제된 수요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전통시장 전체 매출보다 많을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5. 좀비가 된 시장, 그리고 정치. 문제는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시장 매출은 15년 전부터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니 자생력은 사라지고 지원금만 바라보는 일종의 좀비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추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표장사 때문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 수십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 표가 움직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왜 굳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까요? 그곳이 바로 조직된 표받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엔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령의 상인들은 갈 곳을 잃고 대량 실업자가 됩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전통시장 지원금은 사실상 우회적인 노인 복지 예산의 성격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죠.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한 구조조정 중입니다. 전체 시장 개수는 줄어들지만 살아남은 곳의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변한 곳만 살아남는 냉정한 시장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동시장처럼 스타벅스를 유치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거나 특색 있는 먹거리로 줄 서는 맛집을 만든 곳들은 지원금 없이도 잘 나갑니다. 전통시장의 미래, 답은 명확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감성 호소나 세금에 기댄 연명치료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원보다는 혁신, 보호보다는 경쟁력.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여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